네, 드디어 설 명절이 왔습니다. 이 설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또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실제 그 설 명절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그 살림 부담감 때문에 늘 부부관계는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집안 살림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먼저는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부의 번연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전에 명절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는지부터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딱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제사를 부부가 유별하되 각자 맡은 역할이 있되 평등하게 대등하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함께 노력해서 지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때요? 그 명절이 그렇게 크게 증후군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전승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제사는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건데 이것들이 왜 그런 부담감이 되느냐? 역할을 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때문에 힘들어져서 그렇지 원래 제사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 남성들은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훨씬 더 남자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금이야 제사 지내려면 마트라든가 또 백화점 같은 데서 사와 버리면 되지만 예전에는 모든 제물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남자들이 고기라든가 아니면 두부는 절여서 해와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제사를 예전에는 저녁에 특히 해 뜨기 전에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횃불이라든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고 오래 걸렸고 힘들었죠. 그리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 지내기 전에 제기를 2, 3일 전부터 해야 되고 또 지방도 써야 되고 또 제사도 자기가 주관해야 되고. 그럼 여성들은 그때 뭐 했느냐? 여성들은 남성들이 준비해 준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여성들도 어때요? 제사를 참여했죠. 초원, 아흔, 종원이 있을 때 여성들은 아흔을 주관했고 또 예전에는 윤회봉사라든가 외손봉사 그러니까 딸이 자기 집안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돌려가면서 지냈기 때문에 딸들이 자기 집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남편도 또 자기 집 제사를 지내주거든요. 큰 불만이 없었고 가장 중요한 문화는 뭐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입니다.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남성들은요, 남자들이 제사를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제사 음식을 다 해주면 항상 끝나고 나서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 제사가 풍부하게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기의 표현을 보면 제사 지내고 나면 아내 덕분에 제사가 풍성히 잘 지냈다. 이 말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러면 제사 문화가 언제부터 바뀌어 버렸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따 보면 일제 강점기 때 급변해 버립니다. 왜요? 제사 지내는 대상들이 늘어납니다. 원래 예전에는 어때요? 서민들은 부모밖에 안 지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주로 3대 조부모라든가 증조까지 지냈고 4대 봉사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일제 때가 되면 어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4대 봉사까지 지내고 더구나 재물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많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제사는 많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양반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곡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 조선시대만 해도 살림하는 남성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전에는 어때요? 집안이 굉장히 컸고 중요했습니다. 옛날 집안을 오늘날로 따져보면 약 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0명, 60명, 많게는 100명, 120명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자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살림이 나뉘어져 있어요. 바깥 살림, 안 살림. 남성들은 어때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공급해주고 땔감을 해줘야 되고 반찬거리를 만들어주고 청소, 세금 다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성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퇴계 이황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이시고 최고의 어떤 사상가로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퇴계는 정말 우리나라 사상의 최고봉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대부분 아마 기억조차도 없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퇴계는 우리나라의 가장 살림의 달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뭐냐면요, 퇴계는 공교롭게도 둘째 부인 김혜호 씨가 아니 안동건 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신 연령이 보통 한 7살 정도 됐기 때문에 안살림을 주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계는 당신이 직접 안살림까지 주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편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퇴계 이황입니다. 3,000통이 남아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이제 관직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준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대신해서 원격으로 살림을 주관했는데요. 보세요. 농사 다 하셨죠. 반찬거리 늘 겨울 되면 뭡니까, 생선이라든가 이거 다 바닷가에 떼다가 다 준비해라. 그 다음에 노비들 다 관리했죠. 그러니까 퇴계는 학문하는 여가에 끊임없이 살림을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중에 살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집안 살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학문하면서 집안 살림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때 퇴계는 정말 살림의 달인이란 말이 틀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남자들이 그러면 옛날에 요리를 했느냐? 다들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겉만 본 거고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남자들이 요리 안 했다고 생각하죠. 허균 법문대장 남겼습니다.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맛 비평서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정조지 뭡니까? 부엌 살림을 하면서 서유구는 결혼하자 자기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정조지를 썼습니다.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 음식했습니다. 우리들은 남성들이 요리 다 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다들 열아이기만 생각하시고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연암은 요리의 달인이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연암은 50세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안살림 바깥살림을 다 주관하면서 특히 자식들한테 엄마의 역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자식들한테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분이 요리에 이제 직접 손을 대게 됐는데, 요리 중에서도 고추장이라든가 무슨 뭐 포첩이라든가 장조림, 이거는 김치 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했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보실까요?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고추장 닭은 단지 하나 보낸다. 사랑방에 두고서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근데 아주 푹 익지는 않았다. 담그셨죠? 그 밑에가 더 재밌죠. 이전에 보낸 소고기 장조림은 잘 받아서 아침 저녁 반찬으로 먹고 있니? 왜 좋은지 나쁜지 말이 없니? 무심하다 무심해. 나는 그게 포첩이나 장조림 같은 반찬보다 나은 듯 하더라. 고추장 또한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맛이 좋은지 어떤지 자세히 말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두 가지를 인편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어떠세요? 다 당신이 해서 자식들 보내주고 했죠. 이게 바로 연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선의 남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그런 우리들의 전통적인 남녀가 함께했던 살림 문화가 언제부터 그러면 깨져버렸느냐?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문화라는 겁니다. 보시면 조선 후기까지도요. 그러니까 그 구한말까지도 남성들은 살림을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일기나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남성들이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추사가 집안 5대 편지들을 보면 남성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어요. 내 일이에요, 내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리고 또 이 양반전이나 허생전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살림 안 해가지고 아내한테 뭐 꾸중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정도전한테 아내가 편지를 보내요. 정도전이 이제 조선에 이제 문물제도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없잖아요.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편지를 써요. 왜 집안일에 신경 안 씁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당신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까? 그랬더니 정도전이 편지를 써요. 다시 답장을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일제 때 근대가 되면서부터 특히나 근대와 일제가 같이 겹쳐지면서 우리들의 이런 집안, 남성들의 살림 문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집안보다는 국가가 커져 버리죠. 그래서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영역이 돼 버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여성들이 하는 일이 저평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어때요?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재평가를 받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돈이 중요해지고 어때요? 사회 활동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남존여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성들은 그럼 일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2배로 해야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일제 때는 현모양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모양처는 어디예요?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일본 문화죠. 이게 우리나라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현모양처는 뭐예요? 살림 잘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 교육 잘 시켜. 밤에 남자한테 성 접대 잘하셔. 여자한테 슈퍼우먼이 되라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여성들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평가를 못 받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어때요? 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또 맞벌이 부분도 늘어가고 있는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은 여전히 그러니까 일제 때라든가 예전에 산업사회 초기의 모습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죠. 조선시대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 5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켰죠. 얘를 안 놔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뭡니까? 결혼을 많이 하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성들로 하여금 살림에 참여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낳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내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그럼 나만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앞으로는 남성들한테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남성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